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all.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포스 유형별 영어 독해를 맡게 된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예요. 많은 친구들이 독해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친구들 영어 독해 문제 풀다 보면 꼭 유형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영어 문제는 유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각기 다른 유형별로 가장 좋은 문제풀이 방법을 연습하고 또 실전에 대비해서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 연습해 볼 건데요. 특히 이번 교재와 강의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가지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영어 독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딱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평소에 정말 많이 받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독해를 잘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읽기 방법, reading method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영어 독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뻔한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죠?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어글 읽을 때 우리말 어순으로 정리해서 해석하다 보면 간단한 문장들은 괜찮지만 그 영어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우리말 어순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 어순 그대로 받아들이는 직독직해 방법을 쓰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직독직해 방법은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차차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이번 강의 26강까지 파이팅 해서 선생님 잘 쫓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강의 1강 지칭 대상 파악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칭 대상 파악하기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독해 문제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 꼭 만나죠. 대명사 it, she, he 이런 것들에 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들 한 번쯤은 다 봤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단어들의 밑줄 쳐놓고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오늘 잡는 것이 오늘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 다들 준비됐죠? Okay, are you ready? Alright, here we go. 네, 우리 친구들 교재 6쪽 보세요. 교재 6쪽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문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독해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에 가장 걸맞는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해를 대충 보아하니 어떤 단어들의 밑줄 쳐 있는 것이 흘끔흘끔 보이고 우리 문제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네, 선생님이 좀 아까 말했던 바로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가 딱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우리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유형에 맞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네,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한다. 글을 읽어보면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글에 나오는 사람, 사물을 대신하는 말을 확인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물이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을 대신 말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그 말들이 문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찾는다. 자, 대신 나타내는 말들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지 문맥을 통해서 짚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팁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 독해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지문 보시면요. A team of girls in 8th grade swam across the English Channel. 자, 한 문장씩 가도록 할게요.
A team of girls 하고 우리 커마 보이죠? 여기서 우리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직독직해 방법은 영어 어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곳에서 끊어가면서 의미 단위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들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도 차근차근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끊는 이유는요. 우리 쉼표 커마라고 부르는 이 표시가 보이시죠? 커마는 우리말로 쉼표라고 하잖아요. 자, 쉼표 쉬어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끊어갈 곳 커마 기준으로 끊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독해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해볼까요? In 8th grade 하고 또 커마 보이죠? 여기서도 또 끊고 갈게요. Swam across the English Channel. 자, 이대로 한번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요? 어떤 팀이냐면 소녀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는데 그 소녀들이 in 8th grade, 네, 8번째 학년이다. 즉, 8학년에 있는 소녀들로 이루어진 어떤 팀이요? swim 하면 수영하다, swim의 과거 형태죠? 수영을 했습니다. across는 무엇을 가로질러서 라는 뜻이에요. 즉, the English Channel이라는 곳을 가로질러서 수영을 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는데 자, English Channel은 대문자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이름이겠네요. 자, English 하면 보통 친구들 영어라고만 알고 있을 텐데 English는 England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국의, 영국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국의 채널, TV 채널이랑 똑같은 스펠링이지만 뜻은 달라요. 자, 육지 사이에 끼어져 있는 긴 바다를 우리말로 해협이라고 한다는 거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영국 해협이라는 곳을 긴 바다를 수영을 해서 이 친구들이 건너갔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나오네요. 자, 독해 계속 해볼게요. The group who called themselves Six Girls No Boys wanted to raise 25,000 pounds for school IT equipment at Camden School for girls and for the charity room to read. 자, 친구들 문장이 세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너무 길죠? 이렇게 영어 문장이 길어질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직독직해 방법인데요. 선생님을 따라해 주세요. The group, 콤마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쉼표에서 끊어주자고 했으니까 또 끊고 가겠습니다. Who call themselves Six Girls No Boys. 또 콤마 나오니까 여기서도 끊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그룹은요. 어떤 그룹을 나타내는 걸까요? 문맥상에서 그룹이라 함은 아까 말했던 8학년 소녀들로 이루어진 그 팀을 말하는 거겠죠?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자, 그들 스스로를 Six Girls No Boys 라고 부르는 그 그룹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Six Girls No Boys는 다 역시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걸 보니 아, 이것도 역시 이름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 소녀들이 자기 자신을 Six Girls No Boys라고 부른다는 건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6명의 소녀들 부위가 없는 여기서 부위는 우리가 물에 떠다니는 부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6명의 소녀들, 부표 없는 6명의 소녀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이 wanted to raise, 무엇을 하고 싶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raise,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돈, 기금을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자, 바로 돈의 X가 나오잖아요. 자, 25,000파운드를 모으고 싶었대요. 이 친구들 지금 25,000파운드를 모으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파운드는요, 우리 영국 돈의 단위인데요. 1파운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4,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니, 8학년 친구들이 4,300만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왜 필요로 했을까요? 자, 용도가 바로 나옵니다. For School IT Equipment. 네, 학교의 IT 장비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죠. IT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볼 텐데요. IT는 Information Technology의 줄임말로 정보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즉, 학교 정보기술 장비를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데요. 자, 그 학교도 나옵니다. At Camden School for
girls. 여기서 또 끊어보도록 할게요. 캠든 학교인데 for girls라고 나오죠? 여자아이들을 위한 캠든 학교, 즉 캠든 여학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캠든 여학교에 있는 학교 IT 장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And for the charity room to read. 자, charity 하면 자선단체라는 뜻이에요. room to read라는 자선단체를 위해서 자, 이 친구들이 이러한 돈을 필요로 했다고 하네요.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독해에 넘어가 보면 자, 이번에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라, 메리, 릴리, Felicity, Millie, and Minnie까지 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드리는 직독직해 방법인데요. 우리 주어가 짧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때는 숨을 한번 고르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주어 뒤에서 한 번 또 끊어주는 것이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직독직해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 뒤에서 끊기. 자, 그래서 한번 끊어봤어요. 엘라와 메디, 릴리, 필리시티, 밀리, 미니 이 친구들이 bravely 용기 있게 자 have for 하면요. 우리 had 하면 보통 머리라는 명사만 알고 있을 텐데요. 자 had for 같이 쓰면서 동사로 무엇을 향해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여기서는 무엇을 향해 갔을까요? 자 the seas가 바로 나오네요. 이 친구들이 바다를 향해서 용감하게 떠나갔다는 거죠. Very early on Sunday, September 1st까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른 일요일이에요. 근데 그 일요일이 9월 1일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 영어로 날짜 표기하는 것도 잠깐 알 수가 있는데요. 요일 나오고 이렇게 컴마 찍어주고 달 써주고 날짜를 서술로 써주는 게 바로 영어식 날짜 표기법이구나도 살짝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일요일에 이른 아침에 이제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e girls have successfully finished the 21-mile swim in a relay. 자, 그 소녀들은요. 자, 여기 나오는 그 소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쵸, 문맥상 보아하니 여기 나오는 이 6명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have successfully. 자, successfully 하면 성공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have successfully finished 하고 좀 끊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have 하고 과거 분사 have pp 현재 완료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마 중학교 2학년 과정 지난 분들은 알 거예요. have pp 나오면 과거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무엇 해왔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무엇을 끝냈냐면 The 21-mile swim. 또 끊어볼까요? 21마일의 수영을 끝냈다는 거죠. In a relay. 자, 우리 릴레이 경주라고 많이 알죠? 릴레이식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21마일이나 되는 수영을 끝냈다고 합니다. 계속 할게요. They made it. in 13 hours, 6 minutes and 9 seconds. 자, 그들은요. 자, 여기 나오는 그들 역시 수영을 해서 영국 해협을 건너간 그 소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자, 여기 나오는 made it은 make it의 과거 형태죠. make it 하면 보통 우리가 성공하다, 해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써요. 그들이 해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in 13 hours, 6 minutes and 9 seconds. 자, 시간이 나옵니다. 13시간 6분 9초 만에 이 21마일의 수영을 끝냈다, 해냈다라고 하네요. 계속 보면 Each girl swam for an hour at a time. 각각의 소녀들이요. 여기서도 주어 대서 잠시 끊어보고 수영을 했습니다. 자, for 하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시간 앞에 나오면서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쓰여요. 즉 여기서 1시간 동안 수영을 했다는 거죠.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라는 뜻이에요. 즉 각각의 소녀들이 한 번에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서 릴레이식으로 21마일 수영을 끝냈다.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독해해볼까요? The girls have been training hard since March and they all agreed. All that hard training and the best teamwork have
brought us really close together. 자, 문장이 좀 긴데 역시 끊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the girls 역시 그 소녀들, 여기서 나오는 소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영국에서 수영을 해서 건너간 친구들 말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have been training. 자, 아까는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have been 하고 ing가 나오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무엇을 해 왔다 하고 끝나지만 이렇게 have been 하고 ing가 나타나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에서는요. 일이 끝나지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라는 말을 해줄 때 쓰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해보면 이 소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트레이닝,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hard, 네, 열심히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Since 언제 이래로 March, 3월부터 쭉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을 해오고 있대요. 그리고 They all agreed. 그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뭐라고 동의했는지 큰 따옴표하고 어떤 친구가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요. All that hard training.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 모든 힘들었던 훈련들 하고요. The best teamwork 하고 주어 대에서 끊자라고 했죠. 정말 최상의, 가장 좋았던 우리의 팀워크가 have brought us. 우리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가깝게요. 다 함께 가깝게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만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엘라, 메디 뭐 이런 6명의 소녀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자, 영국 해협 건너가기 위해서 힘들게 훈련하고 팀워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멀리 있다가 이렇게 가깝게 친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려운 훈련과 우리 팀워크 덕분에 우린 친하게 되었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us도 역시 그 영국에서 수영을 했던 친구들, 그 소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독해해 봤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자 라고 선생님이 제시했던 3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독해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네, 영국 해협을 건너간 6명의 소녀들이 중심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 사물을 대신하는 말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물결 표시해 가며 어떤 말이 어떤 것을 대신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룰 그대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시면요. 네, 1번. 윗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아까 봤던 독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a team of girls, 소녀 한 팀이라고 나타내고 있고 자, 이번에 B 보시면요. Camden School for Girls, 네, 여학교를 나타낼 때 하는 여자아이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소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C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볼까요? 여기 나오는 the girls는 성공적으로 21마일을 수영을 했던 친구들, 즉 수영을 해갔던 아까 그 소녀 한 팀 A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타내고 있는 they도 역시요. They made it in 13 hours, 6 minutes and 9 seconds. 자, 이 시간 동안에 수영을 해냈던 친구들, 역시 수영을 했던 친구들, 똑같은 그 소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밑줄 친 부분 보시면요. 네, 그 힘들었던 훈련과 팀워크가 우리를 친해지게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우리는 역시 영국에서 수영을 했던 그 소녀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A부터 E까지 보니까 뭔가 지칭 대상이 다른 것이 하나 보이시죠? 네, 정답은 2번. 아까 Camden School for Girls에서의 girls는 일반적인 여자애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2번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독해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Six Girls No Boys 팀의 구성원들을 서로 가까워지게 만든 2가지를 각각 2단어의 영어로 쓰시오. 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그 어려웠던 훈련과 Best Teamwork, 최상의 팀워크가 우리를 친해지게 해주었어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2가지 쓴다면 Hard Training 하고 Best Teamwor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풀어봤는데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시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히든 픽처 퀴즈 게임인데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그림을 하나 숨겨놓고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나타나는 이 그림이 연상시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문제 나갑니다. 네, 정답은 isolated, 고립되다라는 형용사였는데요. 지금 강아지가 어딘가에 고립된 상태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Hidden Picture Quiz였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사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두 번째 독해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친구들 교재 8쪽 보세요. 교재 8쪽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에 밑줄이 쳐져 있고 왠지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지칭 대상 파악할 문제 유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 1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윗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역시 우리 예상한 대로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유형 나왔죠?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 따라보자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글이 어떤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는지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반복돼서 나타나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 무엇인지 짚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그 대신 나타내는 말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자 라고 했죠. 자, 이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요. Scientists have discovered gardeners' frogs are able to hear with their mouth. 자, 한 문장씩 해보도록 할게요. Scientist, 과학자들이요. 자, 우리 주어 뒤에서 끊자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discovered. 자, 여기서 우리 현재 완료 또 나오고 있죠?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끊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자, 읽는 친구들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하면 독해를 잘하는 겁니다. 다시 과학자들이요 발견을 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지? 라고 말을 넣어보면 자, 영어 어순 그대로 읽어주는 직독직해 방법이 조금 쉬워져요. 자, 여기서 gardeners' frogs are able to hear with their mouth라는 절이 길게 따라오고 있는데 자, gardeners' frogs, 가르디너의 개구리들이 자, are able to 하면 자, 비동사 나오고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무엇이 가능하다, 조동사 can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디너 개구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 무엇을 가지고 들을 수 있냐면 with their mouth. 그들의 입을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직독직해 방법 하나 지금 제시해 드렸어요. 이 글의 영어 글을 어순대로 읽다 보면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무엇을 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무리 없이 영어 어순 그대로 직독직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표시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가보면 They have been living isolated in the rainforest of the Seychelles of the east coast of Africa for 47 to 65 million years. 역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영어 문장 긴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역시 직독직해를 하자고 했죠? 그들은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have been living isolated 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have
been하고 이렇게 ing 나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고 했죠? 자, 그들은 계속 살아오고 있었대요. 자, 어떠한 상태로? isolated. 아까 전에 게임에서 봤던 단어가 나왔네요. 고립된 채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rainforest. 자, 어디에 rainforest, 열대우림이냐면 세이셸 제도의 열대우림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오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 세이셸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쭉쭉 나오네요. Of the east coast of Africa. 또 끊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쪽 해안과 떨어져 있는 세이셸의 열대우림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오고 있었다. 자, for 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무슨 시간이 앞에 나오면 뭐뭐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47. 자, 47에서 65 million, 100만 년 동안. 자, 이 오랜 시간 동안 열대우림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오고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이 they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과학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열대우림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바로 gardeners, frogs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ers have found that these tiny species are capable of hearing through their tiny bones in their mouth, even though they don't have a middle ear or eardrum. 역시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 차근차근 해볼게요. Researchers, 연구원들이요. have found,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궁금증 가져보셔야죠. 무엇을 발견했을까? 무엇을 이라는 말을 넣어보면 직독직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러한 작은 종들이 자, are capable of ing 우리 여기도 같이 알아둘게요. 아까 비동사 able to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are capable of ing 쓰면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역시 조동사 can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아주 작은 뼈를 통해서. 근데 그 뼈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in their mouth. 그들 입 안에 있는 뼈들을 통해서 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Even though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요. don't have a middle ear. 자, middle ear 또는 eardrum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 안에 있는 작은 뼈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middle ear 하면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데 생물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귀 속에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있는 중간 공간이래요. 이렇게 중이 또는 eardrum, 고막이란 뜻입니다. 개구리들이 중이와 고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속에 있는 작은 뼈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엄청나죠? Unlike other auditory systems, a majority of other living organisms commonly have, they can listen as they croak. 역시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직독직해로 한번 잘라볼게요. Unlike 하면 무엇과 다르게란 뜻이에요. 다른 auditory, 좀 어려운 단어죠. 귀의 혹은 청각의란 뜻이에요. 다른 auditory system, 청각 체계와는 다르게 어떤 청각 체계인지도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A majority, 자, 대다수의 다른 살아있는 organism, 생물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청각 체계와는 다르게 자, they can listen as they croak. 그들은 들을 수가 있대요. 자, as 하면 무엇을 할 때라고 쓰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croak, 개굴개굴 울 때 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왜 다른 생물체랑 비교를 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다른 생물체들은 보통 소리를 들을 때 귀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 작은 개구리들은 귀가 없어도 입 안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독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pick up the vibrations of sound in their mouths. 네, 드디어 문장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들은 pick up, 자, 줍다, 집어올리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알아차리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The vibrations of sound.
소리의 진동을 알아차린대요. In their mouth. 어디 안에 있는? 네, 입 안에 있는 소리의 진동을 알아차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they는 네, 계속 입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Gardner frogs를 말하는 거겠죠? Researchers suggest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how these unique frogs hear in order to treat deaf people. 자, 여기서도 조금 문장이 긴데 끊어보겠습니다. Researchers, 연구원들이 suggest, 네, 제안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 또 무엇을 제안을 할까? 라고 궁금해지죠. further research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further는 좀 더 나아가서 하는, 좀 더 깊은, 더 나아가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further research는 좀 더 나아가는 깊은 연구를 말하겠죠? 어떤 연구인지도 나오네요. To investigate. investigate, 그쵸. 조사를 하는 좀 더 깊은 연구를 제안을 한다는 거죠. 뭐를 조사하냐면 how these unique frogs hear. 어떻게 이 독특한 개구리들이 듣는지. 자, in order to가 연결되는데요. in order to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 하기 위해서? treat. 치료를 하기 위해서 deaf people, 네, 청각 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개구리들이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를 이 연구원들이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은 방금 우리말 어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영어 문장을 만날 때 적절히 끊어가면서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직독직해 방법을 꼭 사용을 하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해 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유형 3가지 방법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자, 이 지문 독해에서 해보니까 중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입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독특한 개구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개구리들인데 그 개구리를 대신 나타내는 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they처럼요. 자, 그리고 이 대신 나타내는 말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문맥을 통해서 짚어갈 건데요.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까요? 문제 1번. 윗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보시면요. A, scientist에 줄쳐 있죠? 과학자들이에요. 자, B는 they, 그들은 이라는 뜻인데 문맥을 보아하니 그들은 열대우림에 고립된 채로 살았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개구리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y는 Gardner's frogs, 개구리를 이야기했고요. A와 B가 지금 지칭 대상이 다릅니다. 자, C로 넘어가 볼까요? C에서는 네, their tiny bone, 그들의 작은 뼈를 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역시 입으로 소리를 듣는 특이한 개구리, 개구리를 말했고 여기 나오는 D도 그들이 crow, 깨굴깨굴 울 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구리를 말하고 있죠. 마지막 E의 지칭 대상 보도록 할까요? 자, they pick up the vibrations of sound in their mouth. 여기서도 볼 것도 없어요. 입안에 있는 소리의 진동을 알아차린다. 즉 여기서 나오는 they 역시 frogs, Gardner's frogs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A, scientist 혼자 과학자들을 말하고 B부터 E까지는 Gardner's frogs를 나타내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따라오는 문제 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자, 질문 볼까요? How do Gardner's frogs hear? 어떻게 가르너 개구리가 듣나요? 어떻게 듣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정답 한번 써볼게요. Researchers say that. 자,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듣는다고요? 맞죠? 입을 통해서 듣는다.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They hear with their mouth.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답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유형 2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간간히 드렸던 직독직해 방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직독직해 방법 정리해볼까요?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d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You're a shooting star I see.
네, 친구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공부 어떠셨어요? 재미있었나요? 여기저기서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유형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글의 지문도 역시 문장도 조금 길어지고 약간 복잡한 구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문제를 맞추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구문이 복잡해질수록 자, 적절히 끊어가면서 영어 옷은 그대로 이해하는 직독직해 방법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시간 관계상 풀어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요. 자, 독해할 때 천천히 직독직해 해 가시면서 생각나는 의문사항이나 모르겠는 질문들은 EBS 홈페이지의 학습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직독직해 방법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필기하면서 쭉 정리해보면 나중에 독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풀어봤던 지칭 대상 파악하기 유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는 것인지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팁. 첫 번째는 뭐였죠? 네, 글을 훑어 읽어 내려가면서 이 글이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하자라고 했죠. 글을 읽을 때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잡는 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네, 글에 나오는 사람, 사물을 대신하는 말을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꼭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혹은 사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구리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영어에서는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나타내는 말을 대신 쓰는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 계속 봤던 they, it, the 이렇게 쓰는 대명사 그리고 the 명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밑줄 친 부분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시고 항상 글을 읽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맥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팁은 뭐였어요? 그 말들이 문맥에서 나타내는 의미 찾기. 사실 세 번째만 잘 하시면 이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을 대신 받아주고 있구나라고 짚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지칭 대상 파악하기 문제 유형은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2강 목적 추론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영어 독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다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Good job everybod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